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의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조규하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가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 문화대상에서 기관 부분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2025년 올해의 SNS 어워드 기초지자체 유튜브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계선 진흥 청년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육협동조합 키움의 박호일 대표님과 직원들, 경계선 진흥 청년분들, 그리고 경계선 청년 진흥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혜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해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운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외에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에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최명숙 의원, 김희섭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으며, 남정호 의원, 황혜진 의원의 구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최명숙 의원, 김희섭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최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큰 시기입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때인 만큼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복잡한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기차 폐 배터리를 활용한 버스 승강장 스마트 쉘터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약 10년 정도로 2025년부터 1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교체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 전기차 수가 급증하면서 폐차 대수도 빠르게 증가해 2025년에는 56만 대, 2040년에는 4,22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30년 70조 원, 2050년 6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해 정부는 2024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만 7,500대의 전기차 폐 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고민과 함께 수성구에서도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일반 버스 승강장은 도로 옆에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무더위와 혹한, 미세먼지 등에 취약하며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기 공간 부족 등 여러 안전상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쉘터가 있습니다. 스마트 쉘터는 버스 승강장에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공공 와이파이, 냉난방기, 온열 의자, CCTV, 공기청정기, 심장 제세동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스마트 쉘터 도입을 희망하지만 높은 신축 비용과 설치 후 전기료 부담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약 440개소의 버스 승강장이 있으며 그중 약 350개소가 유계 승강장입니다. 현재 국비 공모 사업으로 약 17억 원을 투입해 13곳의 스마트 쉘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 곳당 약 1억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스마트 쉘터 주유 사례로 전국 최초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진행한 전기차 폐 배터리를 재활용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일반 버스 승강장을 전기차 폐 배터리를 재활용해 스마트 쉘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승강장을 리모델링하여 공사 기간과 설치 비용이 50% 절감하였고 한 곳당 약 4,7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 쉘터 내부에는 인체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최대 65%의 에너지를 절감하였고 연간 전기료 약 60만 원으로 기존 일반 승강장에 비해 추가 비용은 6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해 낮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며 심야 전력으로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설치하면 15년간 사용 가능하며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승강장을 절반 가격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자원 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와 같은 미래 폐자원의 회수, 보관, 매각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을 위해 전국 4개 권역에 미래 폐자원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영남권 거점센터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성구는 이러한 지역적 장점을 활용하여 우수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주민 편의를 동시에 개선하고 수성구가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울산 북구청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수성구에도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버스 승강장, 스마트 쉘터 도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진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선 진흥 청년 당사자들과 그리고 또 부모님들 그리고 교육협동조합 세움에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 발언을 준비할 때부터 올해 11월 17일 국회에서 경계선 진흥인을 위한 지원법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최진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수성구는 치열한 변화 속에서도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좀 더 촘촘한 복지, 더 따뜻한 지역 공동체, 그리고 더 활기찬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지만 사회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경계선 진흥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머물고 스스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경계선 진흥 청년들에게는 이 첫걸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취업의 문은 좁고 노동시장 안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이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시된 경계선 진흥인 노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2%가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적당한 표현이 얼른 잘 떠오르지 않는다. 87.6%는 상대가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82.2%는 일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80.3%는 공지사항을 듣고 전달하기 쉽지 않다. 75.7%는 여러 일을 해야 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응답해 직무 지시 이해와 협업 과정에서 다소 큰 장벽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수성구 내 카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을 이유한 일자리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큰 어려움은 취업 이후에 이 일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태 조사에서도 취업한 청년의 절반 이상이 업무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조금 힘들다고 답했고 23.6%는 동료와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업무 적응의 부담과 관계 스트레스로 일을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잘 버티지 못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절박한 호소가 당사자와 가족들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을 지속해 나가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주 여건 조성, 정서적 돌봄, 사회기술 교육, 직장 적응, 그리고 든든한 지원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수성구가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지원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드란예술마을에 일과 생활을 함께 지원하는 복합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드란예술마을은 공방, 창작소, 문화 프로그램 등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직무 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생활형 정주 공간을 더한다면 청년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일, 주거, 통합형 자립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우리 수성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일을 배우고 기술을 익혀 생활까지 이어갈 수 있는 탄탄한 정착 기반을 수성구 안에서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알파시티와 연계한 민간 협력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알파시티에는 IT, 문화 콘텐츠 기업과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기업들과 협력해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적합한 단순 지원 업무 중심의 맞춤형 직무군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통해 일 경험, 취업,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파시티는 이런 구조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실질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서 지원과 생활, 기술 교육, 멘토링을 통합 제공하는 자립 동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에게는 직무 기술만 가르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여러 기본 역량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생활, 기술교육, 금융교육, 대인관계 훈련, 심리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수성형 자립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스스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머물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특정 계층을 돕는 복지 차원을 넘어 수성구가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남들보다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뿐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기회와 배려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이어야 합니다. 수성구가 경계선 지능 청년 자립 지원의 모범 지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오늘 말씀드린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기본 조례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 2동, 3동, 만촌 1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남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세입 감소에 따른 구의 재정 대책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은 어떠할까요?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도 12조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지방세 세입도 4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의 구의 불안전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800억 수준이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69억 원까지 급감하였고 이에 지방채 발행 필요와 예산 축소 등 사업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위기에도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은 점차 증가하여 2024년 구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이 62.7%를 차지하였고 운영비와 관리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 운영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 비용의 상승분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무 지출을 제외한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하지만 2024년 결산 기준 교부액이 1,060억 원을 넘어섰으며 구 세출액 대비 지방보조금 지출 비율은 2020년 8.8%에서 2024년 12.2%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민간 위탁금까지 포함할 경우 19%까지 가까이 차지하게 됩니다. 민간의 공익사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민간 보조 사업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보조금 지출은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한 문제는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건의 자체 보조 사업 성과 평가에서 예산 삭감이 가능한 미흡 이하 등급은 2건에 불과하였습니다. 다행히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의 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상대평가 도입으로 성과 평가가 세부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미흡 사업에 대한 폐지가 아닌 유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준에 따른 평가였다고는 하나 우리 구의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소 온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와 사업 내용이 거의 변동 없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칫 특정 단체나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회는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모든 보조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유지 필요성이 낮거나 기대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특정 기관과 단체의 보조금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막고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합니다. 현재 수성구에 필요한 것은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현 재정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통한 재정 위기의 극복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의 지방 보조금 사업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 오류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데 현재 우리 구의 방지 노력과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간 보조 사업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성구의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단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은 오늘의 질의를 통해 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셔서 남정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외부 방청객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또 김인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촘촘히 한번 살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중호 의원님께서 가장 시기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적절하게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앙정부가 80이면은 지방이 20%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60%를 씁니다. 국민에게. 그리고 중앙정부가 40% 씁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 예산이 80대 20인데 우리가 60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꼬리표를 다 달아서 우리에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합니다.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그것을 따지 않으면은 우리가 국비를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히 필요하지 않는 것도 거기에 응해야만이 그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구조가 아주 그렇게 돼 있고 각종 복지 정책도 중앙정부가 세워가지고 지방에 내리면은 그 매칭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매칭하지 않으면은 주민들께 직접 복지적 혜택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뭔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순서를 매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응하면은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따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재정 자립도가 26%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전체 복지 예산이 우리가 63%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한 37% 정도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 월급 주고 바깥에 우리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복지 비율이 전체 차지하는 예산에서 우리가 63%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뭐 60% 정도나 이렇게 됩니다. 그 몇 프로 차이가 1년에 몇백억이 됩니다. 그럼 그 10년 쌓이면은 서울은 다른데 계속해서 자체 사업으로서 도서관을 만들고 뭐 체육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다 투자하고 한 10년 가면 서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낄 수 있는 거, 보조금 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사업평가 운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의 사업의 기준들은 대부분이 법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의 그 지원할 수 있다나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근거를 가지고 지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 뭐 5분 자연 발언을 해서라도 어떤 분야에 그 지원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그런 근거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 보조금은 이 구비로만 된 아까 1,060억 정도 되는데 위탁하는 비용들 빼고 우리 구비로서만 지원하는 게 한 58억 정도 됩니다. 구비 자체로만. 이 기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국가가 같이 지원해서 우리가 위탁 주고 하는 부분들은 감사도 많이 하고 또 국가에서도 내려와서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 있고 해서 청청이 감사가 있고 또 정부의 온라인 이 검증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뭐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검증이 자동적으로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장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한 58억 정도의 집행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은 사업 계획, 사업 관리, 사업 성과 이런 게 3개 분야 11개 평가 항목으로 점수를 환산해서 매우 우수 사업 비율이 한 10%, 우수가 20%, 보통이 한 55%, 미흡이 10%, 매우 미흡이 5%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상대 평가가
2014년부터 적용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걸 이제 어디서 심의를 하냐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1개 자체 보조 사업을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 남정호 의원님께서 2건을 사업 폐지했다. 그 말씀하는데 이 적지 않으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이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을 하다 보면은 애초에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서 조례의 근거를 갖고 법률적 근거를 갖고 지원을 했는데 사업 평가를 해보니까 미흡이 나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을 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들이 있습니다. 그 폐지해보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아예 이 조례가 설정된 방향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중한 측면들이 필요합니다. 필요성과 사업 미협의 어떤 중간점에서 교육도 시키고 뭔가 이렇게 사업 개선을 하고 이런 방향을 모색해 가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 보조금 정산 오류와 부정 수급 방지책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24년 1월부터 보탬2라고 해서 온라인적으로 이제는 다 그 보조금을 쓰게 되면은 그게 다 남게 돼 있습니다. 이거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보조금을 쓰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번 실제 집행해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전부 다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은 여기 보탬2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래 하면 안 된다든지 수정 지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고쳐집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 기준으로 38건의 의심 집행 유형이 있어서 그 지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현재 34건이 보증이 돼서 정상적으로 확인되고 4건은 아직까지 보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은 보조금도 한수하고 제재금 제재 부과금 부과하고 보조금 앞으로 수행 배제시키고 여러 가지 뭐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보탬2 시스템 사용하는 분하고 사업을 어떻게 했을 때 좀 효율적인가 성과가 나는가 하는 부분을 교육시키고 디스커션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집행 오류라든지 또 시스템상에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거 있으면은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하겠습니다. 그쪽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도 사람이 바뀌고 또 인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 실패 사례들을 매뉴얼화해서 참고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장기 계획 부분인데 대부분이 이제 사회복지 사업 정도 위탁 사업들이 한 94%가 됩니다. 천억이 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사회복지법인들이 대응 자금도 사실 냅니다. 그리고 또 노하우도 많고 우리가 뭐 이 수탁 기관들을 바꾸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수탁 기관 바꿔도 고용 승계 때문에 직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구비로만 지원되는 한 58억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포럼도 자주 열잖아요. 그래서 포럼도 자주 열고 해서 사업을 좀 개선해 나가고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쪽으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요 시스템 그 보조 부분과 평가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수여를 받는 기간에도 함께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이상으로 남정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예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송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혜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진태 부회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수송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대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산 구민운동장의 주변 환경 개선과 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산 구민운동장은 총 사업비 274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되었으며 2024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농구장 1면, 그리고 족구장 4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먼저 이러한 체육 인프라가 고산 지역에 조성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부족했던 수송구 동부권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고산 구민운동장이 수송구 발전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본 결과 접근성 부족과 안전환경,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렇게 훌륭한 체육시설이 본래의 목적만큼 구민들에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교통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고산 구민운동장은 대중교통 연계가 없는 위치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은 사실상 방문이 어렵습니다. 특히 어르신, 청소년, 여성 이용자들에게는 큰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묘천 쪽 진입로는 도로표기 흡수하여 차량 교통에 어려움이 많아 이 또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보행자 안전 문제입니다.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할 때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도보로 이동하는 중에도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또한 야간에는 가로등이 부족하여 주변이 어두운 상태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 노출의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곧 이용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산 구민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시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신매역에서 도보로 이동하며 직접 확인한 결과 약 30분의 이동 경로 안에 고산 구민운동장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민운동장을 찾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로 확장 및 다른 신규 도로 개통 계획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설치와 가로등 확충, CCTV 설치와 같은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청은 단순한 시설 안내를 넘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설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 있습니까?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 어린이집, 초등학교와의 연계, 계절별 이벤트 개최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산구민운동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구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구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산구민운동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혜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혜진 의원, 우리 주민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전체의 뜻을 모아서 또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접근성의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성구민운동장, 여기에 이제 범어동에 있는 거, 범어공원 앞에 있는 거, 거기 참 잘 해놨습니다. 구민운동장이 우리 도심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하도 많아서 그 활용을 잘 못합니다. 뭐 축제도 잘 못하고, 뭐 마이크 몇 번 써보면은 주민들 아파트에서 항의 들어오고 뭐 이래서 구민농장의 기능이 저는 한 70% 수준으로도 잘못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곽지를 한번 선택을 해서 밖에 구민농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게 소음이나 뭐 주민들 그 민원 없이 좀 사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2구민농장을 좀 외곽지에 우리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반면에 접근도가 또 낮아지잖아요. 멀리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차곡차곡 저희들이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도로 확장 문제인데 거기 진입하는 것이 생각을 담는 정원에서 곧장으로 언덕에 올라가서 하는데 거기가 사실 굉장히 가파릅니다. 옆에 산이. 그래서 공사비가 굉장히 그 산을 절개해야 되고 또 산에 산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방어하는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에 우리가 거기 진입해서 고산 운동장까지 가면은 한 80억 정도 들 걸로 봅니다. 토지 매입은 한 10억 정도로 보는데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산을 절개해서 굉장히 좀 힘든 공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기는 좀 그렇고 3단계로 좀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추경부터 해서 폭을 한 10m로 총 연장이 한 873m 되는데 내년 추경을 부터로 해서 2026년에는
설계비 2억, 보상비 4억, 공사비 4억으로 해서 출발을 하고 2027년에는 보상비 2억, 공사비 45억, 2028년에는 보상비 9억, 공사비 8억 정도를 투여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등 부분이 있는데 보안등 부분은 저희들이 이달 초에 구민운동장 북측에 8번을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서 추가 부분이 필요하면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m 정도 인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접근성 문제인데 교통 버스 수성 6번이 그 한 800m 부근에 갑니다. 800m. 그래서 좀 멀긴 합니다. 거의 뭐 800m면 1km 가까이 되는데 좀 멀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이 많이 없고 주기적이지 않는 그런 교통 수요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히 좀 그 버스를 고정적으로 투입하는 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건의를 좀 자주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저희들이 힘써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 이런 그 부분도 우리가 매호천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고모로에서 들어가는 거, 이거 각각 한 개씩 설치를 했는데 신매역이나 이런 데서 좀 초입해서 들어가는 거, 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부분인데 2024년 5월 정식 개관 이래 월 평균 예약 건수가 한 127건 됩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 축구 하시는 분들, 야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관료 내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그러한 그게 관계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인돌 문화축제를 거기서 했잖아요. 그때 우리 주민들이 고산 그 국민운동장에 대한 그것을 많이 알게 됐고 이런 측면을 봐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기타 홍보하는 부분은 이게 조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범죄도시 4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패러디해 가지고 유튜브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인기가 끌어가지고 지금 뷰가 한 25만 이상 나왔을 텐데요. 수성구 체육도시 이래가지고 고산 운동장을 본격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히트 좀 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일반 사람들, 청년들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부근에 있는 고산 주민들이 좀 많이 모르니까 그이들이 거기서 행사를 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동대사도 우리가 공간으로 많이 활용해 오다가 활용하기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빌리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고 또 제2구민운동장도 좀 기존적으로 고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어린이 숲 내간지 바로 밑에 저희들은 동대사보다도 그 넓이가 잔디밭이 큽니다. 이걸 내년 내로 잘 정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 어린이들, 주민들이 일반적인 행사, 놀이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대거 흡수할 계획입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부총장님, 부중 질문에 재밌게 구체적으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하는 그런 표지판 입구 쪽은 도로 저쪽 공로 쪽이나 매호천 쪽에 그 표지는 또 성의 있게 또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막상 그 진행을 해서 운동장 위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차로 가면 정문 입구 쪽이 좀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저조차도 찾으려면 운전하면서 거기를 내밀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 도로 안쪽에 입구 쪽 가까운데 좀 야간에도 알 수 있고 낮에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답변이 필요합니까, 황혜진 의원님? 예.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으로 황혜진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 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국민의 복리 정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게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국민 여러분, 조규하 의장님과 최진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는 오늘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수성구 의회와 민선 8기 수성구가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속의 도시 수성구, 목적지가 되는 도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한 위대한 여정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깊은 애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구종을 관통하는 지향점은 인구 감소, 삶의 방식 전환, 인공지능 대전환, 산업 구조의 변화와 같은 험난한 파고 속에서 우리 수성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도시로 살아남을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데 있었습니다.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존의 틀을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수성구만의 유일한 정체성으로 미래 도시의 모델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문화, 교육, 경제, 환경, 복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전국 최초로 기회발전 특구, 문화특구, 교육발전 특구, 교육국제화 특구 4대 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부터 골목 상권까지 살아 숨쉬는 도시경제를 실현하였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수성 알파시티는 전국 1호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로 선정되었고 2030년까지 총 사업비
5,510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사업 대상지 선정 등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수성 알파시티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굿잡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성 알파시티의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해 수성 알파시티 위크 행사를 지원하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수성 알파시티 영명을 개정하였으며 신매시장 상인들의 수원 사업인 신매시장 공영 주차장이 132명 규모로 조성되어 신매시장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목련시장 공영 주차장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경영 안정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차 추경을 통해 총 40억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수성 일자리 센터와 수성구 창업센터를 이전하여 창업 공간을 확충하고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제1호 지범 골목 먹거리 타운에 이어 범어 식주 가무 명인 골목과 두산동 밥마실 거리를 제2호 제3호 골목형 성정가로 지정하여 골목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공교육을 뛰어넘는 교육 혁신을 실현하였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군지의 명성에 더하여 교육발전 특구, 교육국제화 특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디지털 기반 세계 시민 국제기구 체험관인 수성 미래교육관을 중심으로 아이세스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국제교육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창의과학센터에서는 로봇, 코딩, AI 교육을 통해 미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영남공고 소프트웨어 학과 신설, 동문고 IB 교육과정 도입, 교고 학점제와 연계하는 수 아카데미 개발 등 공교육을 뛰어넘는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Our School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너머마을 학교, 산업 수요 맞춤형 경북대 소프트웨어 융합 캠퍼스 조성 등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 중장년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의 거꾸로 인생학교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사업,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도서관 밖 도서관 프로그램, 예술가와 함께 창조적 탐구를 추구하는 아테네 교육, 6개소의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전 계층의 소외됨 없이 소유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황금책 문화센터 도서관, 사울책 문화센터 도서관, 수성목 그림책 도서관을 신규 조성하여 범어용학 고산 도서관과 함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공공도서관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구 전역의 문화가 흐르는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우리 구는 로컬 기반 시각예술 콘텐츠 생태계 구축, K시각예술 선순환 구조 구축, 시각예술 허브 도시 브랜드 확산 등 단위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 전체를 거대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구 스타디움 칼라스퀘어에 조성될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내부 공간을 정리하고 대구시와 임대 기관을 협의하여 조정 기반을 다졌으며 독일의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기관인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연어지구에 조성될 작은 미술관을 미디어 아트 미술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작소 꿈꾸는 예술터 스튜디오 14, 스튜디오 20 등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드란예술마을은 지역 공예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교육, 생산, 판매가 선순환하는 문화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개관 이래
40여만 명 이상이 방문한 대구 간송미술관은 우리 구가 지향하는 미술관 클러스터의 핵심 축으로 입지를 다졌으며 수성못 페스티벌과 수성빛 예술제는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예술 축제로 매년 그 깊이와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두 개의 플랫폼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수성국제 비엔날레는 기존의 전시 관람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 건축물을 구현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제1회 수성국제 비엔날레를 통해 매호천 내간지 대진지에 파빌리온이 조성되었으며 수성못 수상공연장, 망을지 생태교육관과 힐링센터를 2027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차별화된 건축물을 쌓아 도시 전체를 거대한 예술적 건축물 전시장으로 바꾸는 도시 혁신 프로젝트 수성국제 비엔날레는 도시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별화된 플랫폼인 뚜비는 문화경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공예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작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몰입과 예술성을 경험하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캐릭터 뚜비를 활용하여 지역 문화와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캐릭터 뚜비 플랫폼은 2025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지난 1년간 뚜비 굿전 우주 매출액 1억 8천만 원 달성, 대한민국 우수문화상품 K-리본 2025 문화 콘텐츠 선정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하여 도시의 유일성을 디자인하였습니다. 25개 저수지 하천 등산로를 잇는 생각을 담는 길 연계 사업으로 수당지 경관 개선 및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옥수지 보행자 전용 상천로가 완공되었으며 경관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 중입니다. 매우 천변에 조성된 생활 담는 정원과 반려견 대기소는 사색과 심의 공간으로 타지역 이용객 등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춘 범어 4동, 황금 2동, 두산동, 파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구민들에게 주민 공유 공간, 공공도서관 등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완성하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풋살장과 농구장을 갖춘 두산 레포츠센터, 대지 면적 4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고산 구민운동장, 실내 배드민턴장 4면과 실외 테니스장 2면이 조성된 진박골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었으며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미래사회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6개의 리틀 스포츠탄을 운영하여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품을 기르고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한 해외 교류전도 실시하였습니다. 수성 그린파크 골프 선수권 대회, 수성 별빛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특화 스포츠를 육성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유아 청소년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 광자 이용료 지원 사업 등 생활체육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수성동, 중상, 두산동 권역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장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총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 네트워크를 갖추었습니다. 만촌 2동 달빛 경로당, 만촌 3동 두봉골 경로당, 상동 두카마을회관, 매호동 갯벌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복지의 깊이를 다했습니다. 파동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맞추어 아이들이 놀이수요 충족을 위한 장난감 대여 공간인 장난감 숲을 파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성하였습니다. 수성구민운동장 역을 시장으로 범어역, 벤츠밸리 내거리역을
경유하는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스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갔으며 수성유원지 북서편 주차장 109면,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132면, 매호동 캠핑카 전용 주차장 105면 등 공영주차장 675면을 확충하고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승못 오거리 수승못 도로 확장, 고모마을 명복공원 도로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한금 고가교 범안 삼거리 도로 건설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여 본격적인 도로 건설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로 대내외에서 우수한 수상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 최우수상, 대한민국 우수문화상품 K리본 문화 콘텐츠 선정 등 전국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기관 국무총리 포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자체 평가 대상 등 66회에 달하는 수상 실적을 거두었으며 칼라스케어 미디어 아트 전시관 조성 사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160여 원에 달하는 외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구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이뤄낸 값진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협력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고 미국발 관세 인상은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그 파급 효과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은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상가 공실률 상승 등 국내 소비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건전 재정 기조 유지, 외부 재원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올해 예정되어 있던 65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민선 8기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여러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재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기초하여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 신산업과 지역 상권을 아우르는 경제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 지적 단지인 수성 알파시티는 서울 광주와 함께 국가 AI 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32년까지 제2 수성 알파시티가 조성되면 1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2만여 명이 근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터잡고 수성 알파시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온 경영 안정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2차 보증금도 지원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개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을 추가적으로 발굴 지정하여 골목 경제의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목적지가 되는 문화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친화적 공원식 공연장으로 조성될 수승모 수상공연장은 내년에 착공하여 2027년까지 완공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고 수성목과 덜한 예술마을을 잇는 수성브릿지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국시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상동 지성묘군과 수성랜드가 있는 수성모 서편은 획기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 중이며 대구시와 함께 실행 계획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공공주택지구의 문화시설 용지를 반영하여 내년 분양을 통해 10개의 사립미술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핵심 사업인 칼라스케어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전문 기업을 선정하고 미디어 아트 시설 구축과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며 독일 ZKM과 협업하여 추진 중인 연호지구 미디어 아트 미술관 2개소를 포함한
4개의 작은 미술관은 내년에 건립을 시작하여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연호지구 미디어 아트 미술관은 강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독일 ZKM과 함께 3자 협약으로 교류전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승못 수상공연장으로 대표되는 수승못 일대의 공연예술과 미술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연호지구 일대의 시각예술 허브를 연계하고 간송미술관, 대구미술관, 롯데몰 타임빌라스, 대구대공원, 삼성 라이온스 파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문화관광벨트를 완성하여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목적지로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교육 혁신으로 글로벌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로 다양한 인재상이 요구되는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미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교 학점제 연계 수 아카데미는 참여 학교를 확대하고 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여 미래 세대의 창의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중고등학교의 수학, 뇌과학, 인공지능 동아리 지원과 관련 대회 개최로 더 폭넓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힐링센터의 마음을 다스리는 차와 명상교육,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에서의 활과 검은고를 통한 유교 수양, 망을지 생태교육관의 두꺼비를 활용한 생명순환 교육은 특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외국 학생들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교육하여 세계인이 함께 배우는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3개 군부대 이전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대구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UAM 정거장, 스마트 에코튜브 도로, 메디컬 데이터 센터 등 미래의 신기술을 접목한 후적지 개발 구상을 대구시와 공유하여 미래형 도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맞추어 법원, 검찰청 후적지, 수성 알파시티 등 유휴부지의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정보 데이터 중심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미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성 구민운동장역, 범어역, 벤츠밸리 내거리역을 경유하는 도시철도 4호선 S코스는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2030년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호선 역사의 상부에 미래의 교통의 핵심인 UM 소규모 정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대구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5호선 순환선, 6호선 수성 남부선, 3호선 연장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며 오군지사 후적지에 UAM 드론 정거장을 유치하여 미래교통수단의 거점을 선점하고 광역철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고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금 고가교 범안 상거리 도로가 조속히 건설되도록 지원하고 파동로 신천대로 연결도로 유니버시아드로 입체화, 금호강변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구축 구상도 구체화하며 지산 범물동 주민들의 수건인 범안로 무료화가 2026년 9월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안정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성구형 휴일 야간 어린이집을 고상권에 확대 운영하여 휴일 야간 및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운영자들의 운영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정액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도박, 약물, 디지털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고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중독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정 참여 마일리지를 지급하겠습니다. 지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법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 공상공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노인 지역 봉사 지도원들에게 활동비를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교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재정 전망은 내수 경기 일부 회복 및 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세입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예상되지만 경기 회복 속도 및 국세 지방세 수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태이며 지역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지방 재정의 적극적 역할 요구와 인구 위기 대응 등 정부 복지 정책의 확대로 구비 재정 부담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898억 원이 늘어난 9,535억 원이며 일반회계 9,383억 원, 특별회계 1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1,630억 원, 세외 수입 456억 원, 지방교부세 195억 원, 조정교부금 586억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6,182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334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270억 원, 정책사업비 8,051억 원, 예비비 44억 원, 재무활동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분야별 사업비는 사회복지 분야 6,207억 원과 공공행정 및 안전 318억 원, 교육문화 및 관광 516억 원, 보건환경 597억 원, 국토교통 및 지역개발 340억 원, 산업농림 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313억 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 요인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저출생 반등을 위한 보육 예산이 227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사업비가 전년 대비 총 600억 원 증가하였고 월드클래스 수상못 공연장 조성 73억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29억 원, 망을지 생태교육관 및 생태축 복원 19억 원, 중장기 계획 도로 건설 및 기술 도로 보상비 40억 원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과 전국 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34억 원, 문화도시 조성 83억 원, 수성행복드림센터 운영 16억 원 등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행복한 수준과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략적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민선 8기 구정을 마무리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존 F 케네디의 명언처럼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며 수성구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구정에 반영하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200여 공직자와 함께 오직 수성과 국민만을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대구광역시 수선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시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치모 의원입니다.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차 운영위원회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지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유사비가 일수를 개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생산성 높은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하여 자녀 보육 특별휴가 및 저연차 공무원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에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괄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한 분은 계십니까? 네, 질의나 토론과 관련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한진호 의원입니다.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언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대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언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선제적인 예방 중심의 사회적 고립 언둔 청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성구 청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과 신뢰받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녀 보육 특별휴가 규정 및 조연차 공무원 새내기 도약 휴가 규정 신설로 일가 생활의 균형을 통한 생산성 높은 공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차인민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북한 이탈 주민의 공공부분 일자리 활성과 고용을 촉진하여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였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수성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기획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하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들이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분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드립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정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이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기업 입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의원님.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대구 신령보정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수 의원입니다.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의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보완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성구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으로 보원위원회에서는 권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지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장애 청소년, 차상위 계층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우선 배정의 비율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게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 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겪는 사람이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 자활센터와 민간위탁 재개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국군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수성구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영명, 기권 영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 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의원입니다.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의 정서 함량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유아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 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불을 보존하고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보도의 신설, 정비, 보수 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며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 분석 용역 2024년 8월 결과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업자가 안정적으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0항까지 질의나 토론한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 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황치모 의원님.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중간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조규화 의장님과 최진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감안하여 5년간의 공무원 정원 인력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용 전망으로 우리 구 행정 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 AI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성장, 자치분권 확대 및 균형 성장, 통합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무 확대가 예상되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미래교육 정책 추진,
군부대 후적지 개발, 예술적 건축물의 자원화, 대기 없는 돌봄, 따뜻한 복지, 빈틈없는 안전 등 지나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를 수 있는 도시 수성구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주요 사업 추진으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군은 기능 전환과 유사 기능 통폐합,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인력 감축 부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준 인건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법정 사무 증가와 현안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소 한도의 인력 정원으로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인력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현재까지 우리 구 총 정원은 1,177명으로 정원을 동결하여 운용해 왔으나 법정 사무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약 3명 수준의 최소한의 인력 정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인력 정원 여부는 해당 연도의 조직 진단, 사무 분석, 행정 여건 변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역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중직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